시장에서 도루 수요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종목은 현대오토에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를 주도할 수 있는 대장주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국내 자동차 내수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 중에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율주행 테마 내에서 사실 현대오토에버가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자율주행 테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규제도 대폭 완화되고 있고, 오는 2025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기술들이 국내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에 벌써 출시가 되면서 로보택시가 상용화되고 조금 더 자동차가 미래 산업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미국의 규제 완화인데, 이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소식과 함께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주 당연히 매매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주 현대오토에버처럼 대장주를 사놓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를 사놔야 조금 더 유리하게 매매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매수가 가능한 중소형주들까지 이번 영상을 통해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한 가지 볼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 자율주행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소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실 거기 때문에 국내 자율주행 관련 이슈들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싸움이 레벨 4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레벨 4라는 것은 사실상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완벽한 기술이 구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국내 자율주행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현대차의 레벨 3 발표가 무기한 연장된 이후에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자율주행 레벨 3와 관련된 내용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현대차가 사실 작년에 자율주행 레벨 3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현대차가 레벨 3를 못 만들어서가 아닐 겁니다. 우선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레벨 3를 넘어서 레벨 4로 넘어가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레벨 3는 만들었지만 레벨 4에 근접하는 기술력은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레벨 4라는 것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급 연산 능력, 그리고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의 기술 발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슈퍼컴퓨터급 연산 능력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출발 선상은 좋았지만 국내 인공지능 기술은 주변국보다 지금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조금 더 뒤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소프트웨어도 인공지능 발전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인공지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완벽한 자율주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완벽한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99%의 안전이 아니라 완벽에 가까운 100%에 가까운 안전도를 확보해야 되고, 이유는 자율주행은 그만큼 편리하면서도 위험한 기술이기 때문이죠. 인명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은 국내에서 완벽에 가깝게 만들더라도 현재 국내에서는 유연한 규제 적용과 정부의 법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가 나왔다면 성장이 더뎌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작년부터 인공지능도 그랬고 반도체도 그랬고 심지어 AI 의료시장까지, 이 AI 의료시장 같은 경우에는 향후 5천조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고작 건강보험 수가 적용 하나를 못해줘서 우리나라 AI 의료 업계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결국에는 이 규제 하나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만큼 저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도 섣불리 완화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내용은 일단 코스피의 거래대금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폐지된 이후에 오히려 코스피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10조 원대를 회복했다가 다시 한번 오늘을 기준으로 10조 원을 하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까지 4조 원대를 하회하면서 코스닥 유동성이 심각하게 부족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금투세가 폐지된 이후에 현재 7조 원까지 회복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서 수익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수익을 아무리 내더라도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불안정한 시장의 흐름과 마켓 타이밍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은 중장기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기보다는
단기적인 투자 성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저가 매수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 트렌드에 어울리는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매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 트렌드의 자율주행 테마가 굉장히 잘 어울리느냐? 저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율주행 테마는 현재 시장 트렌드에 굉장히 부합한 테마입니다. 우선 미국에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있고 2025년부터는 일론 머스크의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관련 산업은 지속적인 모멘텀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새로운 이슈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현재 시장 트렌드에 정말 부합한 테마입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조건을 받아들이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들은 중소형주 위주로 단기적 관점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럼 바로 관심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 계신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카메라 모듈 관련주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중소형주고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가야 되는 부분은 자율주행 관련주이면서도 현재 상방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매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점과 최근에 거래대금 그리고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하나의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자율주행 테마 내에서 중소형주 중에는 퓨런티어가 현재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현재 1차적인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파동이 연장된다고 생각이 될 때 단타로도 대응이 가능하고 추후에 1차적인 상승 파동을 소화하고 나서 눌렸을 때 박스권 하단에서 뚜렷한 변곡점 하방 경직이 확인되는 경우 하단에서 매수해서 반등을 노려보는 것도 굉장히 유력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 볼 수 있는 종목은 라이콤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소형 레이더 광섬유 관련 종목인데 일단 소형 레이더 광섬유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스페이스X 관련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적외도 위성에도 필요한 기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율주행과 서브로는 적외도 위성과 관련된 복합 테마 종목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구간을 만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4,000원 구간에서 한 차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지만 현재 시간의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락분은 내일 갭상승을 통해서 메워갈 수가 있게 될 거고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상방 수렴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실상 직전 고점, 직전 변곡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 4,500원, 5,000원 구간까지 뚜렷하게 차익 매물이 나올 만한 구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추세적 상승이 만들어진다면 라이콤 또한 단기 스윙 혹은 종배, 단타 모두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 종목인데 라이콤과 마찬가지로 이 종목 또한 갭상승 출발이 나오고 나서 직전 고점을 수렴하게 되는 경우 우선 박스권 상단 수렴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요. 유동성이 증가한다면 거래량 또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수렴 시 단타로는 볼만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슈어소프트테크 또한 자율주행 관련 개별 모멘텀이 나올 때도 그렇게 강한 모습이 나왔던 적은 많지 않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단타 이상의 대응은 부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타로 대응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함께 매매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징 레이더를 통해서 추후에 완전 자율주행이 상용화됐을 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 자체는 굉장히 훌륭해 보이지만 현재 주가 동향을 보시면 특정 박스권 내에서 고점을 수렴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박스권 상단을 수렴했을 때 단기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유동성은 오늘과 같이 오늘도 박스권 상단을 일시적으로 수렴하면서 고점을 높여갈 때 오늘처럼 거래량이 쏠리는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쏠리는 현상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과거의 흐름들을 본다면 박스권 상단을 수렴하는 게 쉽지 않고 투자자들이 충분히 홀딩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오더라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 종목은 기대했던 것보다 상승이 크게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열려있대 단기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마찬가지로 단타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혹여나 이 종목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오늘 만들어낸 고점 부근을 수렴하는 모습이 나오게
나오게 되는 경우 본격적인 추세 전환점을 의미할 수 있으니까 그 점까지 열어놓고 보시되 가장 후순위로 검토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4종목을 알려드렸고요. 이 자율주행 테마는 중소형주를 매매해야 되는 점은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시장 트렌드는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국내 자율주행 산업이 완전 자율주행을 만들면서 주변국이나 경쟁국보다 빠르게 치고 나갈 가능성은 사실상 저는 제로에 수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가 아무리 잘 만들고 아무리 좋은 기술을 만들어도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선 시행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는 중소형주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공략하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저희 무릉도원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저희가 종가 베팅으로 들어간 종목이 라이콤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과 우주항공 복합 테마로 공략을 했고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멘트를 드렸고 오늘 약 10%까지 수익 실현이 완료가 되면서 후속주도 들어간 상황입니다. 후속주 또한 마찬가지로 상방으로 저는 20%에서 30%가량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라이콤 후속주부터 함께 하실 분들은 위에 잠깐 번호 올려드렸을 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릉도원 뿐만이 아니라 라이브 방송에서도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시장 인사이트와 더불어서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라이브 방송 참여하실 분들은 8시 50분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 시청하실 수 있게끔 미리 구독,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내일 만날게요.